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4월이 시작됐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3월이 시작되면 봄이라고 하고 춘3월이라고 하는데 3월은 뭐 좀 춥기도 했고요. 이제 4월이 시작되니까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좀 봄인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3월 증시는 변동성이 대단히 컸습니다. 4월 흐름들은 조금 기지개를 펴게 될는지 일단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중국의 양재츠 정치국위원이 지난주에 왔었죠. 이제 중국의 사드 해빙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또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도 일단락이 된 상태이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대차에 이어서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얘기도 나오면서 어쨌든 미증시가 금요일 날 쉬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대외 악재, 소위 트럼프 입에 달린 변동성보다는 뭔가 좀 기대감들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렇지만 또 뭐 늘 변수가 있는 게 시장입니다. 4월 흐름들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날 2445, 코스닥은 871로 장을 마쳐서 아직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과는 격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4월 흐름들 또 어떻게 될는지 전략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사실은 지난해 워낙 좋아서 썩 좋을 건 아니지만 돌파구는 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시장이 좀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아지는 실적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무사히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2월 달 그때 시장 흔들릴 때 맨날 뭐라 그랬어요. 근데 금리 때문에 시장이 좀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금리 얘기하면서 제일 변수로 꼽았던 게 아마 3월 FOMC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FOMC 얘기 가지고 우리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우려했었던 뭐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금리 얘기가 쏙 들어갔고,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 사실 트럼프의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부딪힐 만한 이슈가 나오느냐, 뭐 이거를 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피터 나바로면은 데스바이 차이나 저서에서도 유명한 것처럼 중국 쪽으로 스탠스가 이게 썩 뭐 호의적인 인물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번 무역 분쟁에서도 뭐 상당히 좀 날선 반응을 보였었던 양국인데요. 피터 나바로 코멘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표현을 옮기면 무역 분쟁의 긴장이 추가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터 나바로 뭐 최선봉에 서 있는 쪽 코멘트를 들어봐도 추가적으로 부딪히고 싶은 생각보다는 약간 미국한테 유리한 쪽들을 좀 만들어낸 다음에는 좀 봉합하고 싶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시장에서 반영한다라고 하면 3월까지 변동성 굉장히 높았던 시장인데 변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변동성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소위 좀 2, 3월 달에 많이 쉰 종목들, 종목은 굉장히 좋은데 그냥 시장에 휩쓸려서 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세게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뭐 시장에서 일부 좀 소외됐었다 하더라도 시장 반등 초입에는 납폭과대 뭐 가치주들 이 평가가 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십시다라는 얘기를 최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 보죠. 일단 4월의 변동, 이 3월까지의 변동성, 뭐 이거 분기당 변동성이니까요.
이게 한 분기의 평균 변동성이 막대기로 올라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1분기에 확실하게 변동성이 네, 커졌네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VBIX니까요. 말 그대로 이 volatility,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변동성 값이에요. 그러니까 VBIX죠. 그래서 변동성이 얼마나 변동성을 띠고 있나요를 보여주는 게 VBIX입니다. 미증시입니까? 우리 지금? 네, 미증시 네, 거죠. 예. 네. 우리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딱 치고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구간처럼 VBIX가 높게 올라가서 1년을 끌고 간 구간이 있어요. 이게 분기당 하나씩이니까 이게 그러네요. 네 개 연속이니까 1년을 끌고 간 거죠. 이때는 시장에서 뭔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근데 밑을 한번 내려보시면 이때 시장에서 우리 부산시 재정 모르잖아요. 예 박사님도 부산시 예정 모르실 예. 거고. 근데 우리가 그때 스페인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공부해 가면서 주식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번져 나갔을 때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시장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VBIX가 높은 상태로 연달아 간 적은 있어도 일반적으로 VBIX는 올랐다 떨어지고 피크 찍고 떨어지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일이 딱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VBIX는 변동성의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분기 VBIX를 끌고 올라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리 얘기도 쏙 들어갔고 사실 무역 분쟁 얘기가 가장 강했는데 사실 이거는 G2 양쪽에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최악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변동성 떨어지는 부분의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리고 변동성이 튀어오르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시장에서 좀 높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멀티플들을 좀 빠르게 해소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왔으니까 미 IT 기업들도 실적을 내고 우리도 실적을 이제 내겠죠. 그래서 이번 이 실적들이 그래도 꽤 잘 나오는데요? 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쪽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종목들을 쳐다보면 반응이 둘로 갈릴 거예요. 요즘 제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부의 종목들, 소재, 산업재 이런 쪽들 트럼프 입 때문에 밀렸잖아요. SKT 더 밀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만들어내죠. 제가 요즘 LGD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올 때인데 그래도 이 가격 25,000원대면 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류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시각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각은 두 가지죠. 이런 쪽을 보든가 아니면 잘 나가던 쪽에서 꼬리를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대표 주자가 아마 헬스케어가 될 테니까 이 헬스케어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매기가 집중돼서 소외주들을 또 소외시킬 거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증시의 헬스케어 이 PER 값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PER 값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건 글로벌 제약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미증시의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미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을 보셔야 됩니다. 한 17배? 요 정도 위치한다라고 보면 되죠.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PER 값은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한 80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다는 것보다도 미국이 별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높네요. 시장 평균 정도? 네. 헬스케어가. 미증시의 헬스케어는 이 성숙된 산업이라는 거죠. 예, 제약사. 그러니까 미증시에서의 헬스케어는 우리가 바라보는 헬스케어의 색깔을 들이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완성되어 있는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 돈 잘 벌고 있는 성숙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시장 정도 받는 거고 우리는 지금 기대에 의하면은 나오는 약들이 실패할 겁니다라는 리포트는 한 건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다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도 밸류에이션이 사실 낮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KRX 300 얘기에 코스닥 뭐 셀트리온 빠져나가고 나면 넘버2 누가 할 거야? 뭐 여기서부터 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그러면 편입비 비중서부터 해서 수급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또 상당 부분이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들이 사실 작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필요한데 최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PER 값, 미국의 헬스케어 PER 값과 우리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EPS 값이죠. EPS 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 미국의 헬스케어 EPS 추정치 값에 네.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추정치 값은 최근에 좀 들쭉날쭉. 예, 그래서 좀 아직 추가적으로 쌓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올라온 멀티플을 추가로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변동성에서 취약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리포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유안타 증권에서 발표했고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때는 기관들이 살 수 있는 이 종목들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시총 2천억 밑은 못 사. 그러니까 이게 펀드별로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뭐 중소형 펀드는 그거보다 뭐 훨씬 낮은 이 종목 하향 리밋을 좀 갖고 있을 거고요. 근데 위로는 제한이 없어요. 뭐 얼마 이상의 제한, 뭐 종목은 못 사. 이런 건 없죠. 뭐 한 종목을 10% 이상 못 사. 이런 규정들은 갖고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지금 1조 원 이상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 수를 한번 보시면은 뭐 12년, 13년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늘었죠. 예. 그러면 증시가 이만큼 많이 컸다는 거예요. 예. 증시가 이만큼 많이 컸으면 리포트들이 뭐 활발하게 나와야죠. 예,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3건까지도 필요 없어요. 뭐 2건만 한번 보죠. 2건 이상, 1조 원 이상 시총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리포트를 발간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85%, 즉 15%는 리포트가 안 나오더라. 시총 1조 원 이상의 기업인데 15% 정도는 리포트가 아예 나오지 않더라. 그럼 왜 그럴까? 그러게 리포트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실적 의미입니까? 추정치를 제대로 못 잡아온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렇게 이 시총 높은 기업들의 리포트가 안 나오드나라고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리포트가 좀처럼 잘 안 나오더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널리스트의 주관적 시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리포트를 쓰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레벨은 좀 과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리포트 이유는 추가적으로 쓸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제대로 끌고 와서 이 실적 테이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왜 큰 기업들의 리포트가 이렇게 나올까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업종 내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일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뭐 다소 좀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을지라도 낙폭 과대 반등 초입에 빠지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빨아들일 뭐 가치주들 쪽에 컨셉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나가고 있죠. 향후 시장의 좀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가치주로의 접근들 몇 종목 금요일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러면 기업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뭐 SKT 얘기도 했고 네. 뭐 LGD 얘기도 다 올랐어요. 네. 뭐 삼성전자도 뭐 매일 얘기했었고 뭐 SK이노베이션, 송원산업, 뭐 현대제철 이런 네. 기업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침 방송 시간에 한번 찝어드렸죠. 그래서 이제 몇몇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왜 대한항공은 왜 얘기 안 했냐? 왜 풍산은 얘기 안 했냐? 포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네, 이제 제한포트 종목 내에서 왜 안 했냐? 예. 뭐 나쁜 거냐? 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둥서부터 잡으면 삼성전자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죠. 4월 30일 날 매매가 정지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5만 원대 주가를 쳐다보는 준비하는 시점은 4월 30일 이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수가 50배를 느니까요. 예, 주수 50배 늘어나면 단순 계산으로 유통 물량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봐도 아마 하이닉스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아질 겁니다.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그러면 뭐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하이닉스의 거래량보다 많아진다. 라는 부분들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웠었던 이제까지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입니다. 백분하고 거래량 늘면 증권주가 그렇죠. 뭐 증권주도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제까지 접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번 달에 반영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번 1분기 이제 실적을 낼 텐데 잠정 실적 내고 나서 이제 본 실적을 낼 텐데 반도체 가격으로 밀어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닝이 좀 하향된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좀 하향됐을 거고 나머지 쪽은 견조하게 잘 버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으니 일단 시가총액 넘버1으로 읽은 시장은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깔고요. 대한항공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코드쉐어보다 높은 거니까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만 하죠. 예, 노선을 공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일단 영업이익 값으로 1,800억 이상 끌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항공 실적에서 영업이익으로 뭐 1,몇백억 정도 나오는 거 못 본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영업 외 비용으로 다 털리죠. 그 그림을 뭐 좀 보여드리는 게 영업이익 유로로만 끌고 오면요. 대한항공은 이제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지금 이 영업이익률 만들어내고 뭐 막대기의 뭐 크기 또는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거니까 매출 뭐 심하게 뭐 죽거나 지금 매출단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단이 뭐 심하게 꼬꾸라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런 거는 없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뭐 외화하고 이자 관련된 손익은 이제 빼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빼야 되는 걸 빼주면 회색 막대기 그러니까 옅은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되고요. 이 세전이익단으로는 뭐 어디 뭐 예전에 한진해운 도와주고 그런 것들 여기 손실 반영되고 뭐 그런 것들 다 반영하고 나면은 이거는 진한색 막대기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 진한색 회색 막대기가 사실 문제였지 이 흐린색 회색 막대기는 문제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서부터 양쪽에서 월등히 좋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돈 먹는 아마 한진해운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 전망으로 따지면 작년서부터 많이 달라진 회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이 제한포트 내에서 대한항공 가지고 재미를 꽤 많이 보다가 다 뱉어내고 나니까 이제 많이 좀 아쉬우셨을 텐데 저는 뭐 좋은 종목들 들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있을 겁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가하고 환율밖에 없는데 유가는 지금 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탄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보다는 환율에 관심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환율은 지금 원화 강세 상당히 크게 반영해서 뭐 갑자기 원화 약세 뭐 크게 발생될 가능성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 많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을 반영해야 되는 이 구간에 들어가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영업이익 기대치 충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 어지러울 때는 제끼고 받겠지만 시장 안정성 취하게 되면 이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풍산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입 때문에 구리가가 많이 흔들렸죠. 뭐 철에 관세 매기고 뭐 알루미늄에 관세 매기고 그렇게 되면 교역 뭐 떨어지면서 성장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 망가지는 건가요? 그러면서 뭐 구리가가 일정 부분 흔들렸죠. 근데 구리가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름각이 사실 작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가격 조정 쪽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트럼프 입이 올라타서 이제 조정폭이 좀 깊어진 거지 미래 가격까지 흔들린 건 아닙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제 테슬라가 좀 시끄러워서 전기차 얘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로 가는 스토리가 제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분명히 갖춰야 될 텐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기본 베이스는 구리입니다. 뭐 IT 기본으로 깔리는 건 구리잖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의 기본 베이스는 구리거든요. 그럼 이 충전 인프라 깔 때 구리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 강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전망이 지금 공급 과잉이 아니고 공급 부족 쪽으로 흘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 주가도 사실 방산 이 섹터 부분 마이너스 반영하면서 세게 무너진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져 있어서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요? 즉 제한 포트 내에서 한 종목 버릴 종목 없다라는 거 지금 한 종목 얘기하는 거는 CJ, CGV 하나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멀티플이 높죠.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소개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8종목 말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컨셉들이 시장 어지러울 때는 사실 시세가 먹히기 어려웠지만 시장의 안정성을 띈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트 가운데 지금 9종목 구성되어 있고 한 자리 비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CGV도 네. 이제 반등이 생각한 쪽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면 네. 더 시장에 합당한 종목으로 교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요일 오늘은 이제 포트 점검을 쭉 했습니다. 예, 오늘 장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떨어지는 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뭐 나올 만한 악재들은 뭐 상당 부분 시장에 발표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심화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뭐 4월 증시는 뭐 2, 3월에 올라왔었던 변동성보다는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 낙폭과대 대형주들 쪽에서의 퍼포먼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장효혁 팀장님 시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요. 그래서 4월장은 어떨까? 일단 조금 심리적으로는 전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안정감을 가지고 종목 공략하면 되겠다. 초반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